지인 또는 의혹 이렇게 텔레그램 채팅방을 검색하니 지인의 사진을 텔레그램 대화방에 올려 음란물에 합성하는 학교 현장에까지 딥페이크 성범죄가 파고든 겁니다. 피해 학교가 짜르륵 떠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친구들한테 조심해라 이렇게 알렸던 것 같아요. 저희가 먼저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로만 구성을 해서 공지를 하고 다음날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께도 알리고 학교 방송으로도 공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X라는 플랫폼에서 실시간 트렌드로 떠있는 단어가 텔레그램이라서 그걸 타고 들어가 봤더니 딥페이크 관련된 기술이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무래도 10대 청소년들이 X라는 그 어플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접하고 또 친구가 친구의 친구한테 또 전하고 이런 식으로 친구들의 소문 같은 걸로 많이 알게 됐을 것 같아요. 딥페이크라는 언어가 학생들한테 많이 알려지게 되고 나서 학생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전하는 말들 사이에서 소문이 와전되기도 하고 부풀려지기도 하면서 학생들이 딥페이크 텔레그램에 대한 공포심이 더 커졌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정말 많은 소문이 퍼졌었고 친구들의 스토리를 보면 이게 정말 검증된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저 공포심만 키울 뿐인 스토리들이 정말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또 제가 들었던 소문 중에 하나는 이제 비공개 계정도 해킹을 해서 그 사진을 도용한다라는 소문을 들었는데요. 저도 그 소문에 대해서 조금 공포심을 가졌고 일시적으로 계정을 삭제할 수 있는 비활성화 기능을 활용하여서 이제 계정을 아예 삭제시켰거든요, 일시적으로. 또 더 큰 범죄를 저지를까 봐 이름마저도 가짜인 가명으로 바꿨던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이름을 이상하게 바꾸고 해서 이 친구가 진짜 내 친구가 맞나? 이러면서 친구도 끊어버리고 목격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학생 대표로 활동하고 있어서 학생 대표들끼리 소통을 위한 채팅방이 있어요. 그 채팅방에 이제 이 사실을 알리고 제가 그 대표들 중에서도 좀 대표적으로 이제 학교에 어떻게 안내를 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떻게 안내를 할지에 대한 양식 같은 거를 작성을 해서 친구들한테 보내줬었고요. 늦은 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걱정을 하는 스토리가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리고 너무 무분별한 소문들을 많이 퍼뜨리기도 했었고 그래서 저는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만을 바탕으로 공지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학생 대표들에게도 공지를 하고 저희 학교에도 공지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했던 말들도 이걸 학교에 먼저 알려서 선생님들의 동의를 받고 올려야 되나 아니면 지금 당장이 급하니 학생들에게 바로 알려야 되나 라는 갈등이 조금 있었는데요. 저희는 일단은 학생들이 진정시키는 게 좀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서 저희가 먼저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로만 구성을 해서 공지를 하고 다음날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께도 알리고 학교 방송으로도 공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정말 저희가 SNS를 거의 항상 사용하다 보니 SNS에서는 소문도 빠르고 어쨌든 정보도 다 빠르다 보니까 학교에 계신 어른들이 저희보다 그래도 아무래도 정보가 느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희는 정보가 빠르다 보니 저희가 아무래도 빨리 대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SNS를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공지를 한다면 그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 와 이렇게 같이 모여 있는 공간이 아니더라도 각자 집에 있더라도 빠르게 소식을 접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SNS에 공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선생님들은 너네 너무 대처 잘했다. 우리 어른들보다 너네가 더 낫다. 이렇게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저희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SNS 인스타를 하시는 선생님이 저희가 올린 걸 보고서는 이거 누가 생각해낸 거냐, 너무 잘한 것 같다라고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들이 너네가 먼저 알고 대처를 잘 해서 다행이다라는 말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뿌듯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저희 학생회가 이런 대처를 함으로써 좀 더 그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뿌듯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SNS에 대해서 조금 열린 마음으로 보게 된 것 같고, 저희도 이렇게 대처를 하는 게 나쁘지만은 않은 방법일 수 있겠구나라는 깨달음도 얻게 됐어요. 이러한 SNS의 장단점이 한 사건에 동시에 나타나다 보니까 이제 SNS도 잘 사용하면은 정말 좋은 수단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처가 빨랐던 것이 SNS 때문이기도 하니까. 거의 100%로 저희 어머니 아버지보다 더 가까운 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더 소중한 존재. 그 SNS 속에서 유행이 만들어지고 그 유행을 따라가야지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SNS가 없는 친구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교실에서 정말 소극적이고 내향적인 친구들도 그 SNS에서 뭔가 자기 사진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안 올리더라도 그 친구들을 볼 수 있으니까 SNS를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SNS를 통해서 친구 관계를 맺거나 뭐 그런 경우가 요즘 많으니까 저는 또 하나의 사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딥페이크 범죄가 온라인에서 일어났음에도 이렇게 학생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현실 세계가 아닌 또 하나의 세계를 SNS로서 두고 있어서 더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게 SNS가 얼굴을 올리고 예쁜 사진을 올리는 건 당연한 사람들의 욕구인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뭔가 그거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뭔가 제재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솔직히 10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스토리를 올리고 게시물을 올리는 게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인데 저희 보고 올리지 마라 이러면 이제 저희의 일상 중에 한 가지가 사라진 느낌? 인스타 게시물을 내리는 게 당장 지금은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정말 넓게 보고 길게 본다면은 어쨌든 SNS, 그냥 인스타그램이든 무엇이든 저희가 표현을 하고 밝히라고 만들어진 플랫폼인데 거기에다가 올리지 말라는 건 너무나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피해자들이 조심하는 것보다 가해자들이 더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학생들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어른들이 조금 더 처벌의 수위를 높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청소년들의 바로 옆에 있는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을 더 다독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소년들도 현재 이 사건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있기 때문에 어른들께서 무조건 하지 말라라는 것보다는 학생들을 다독여 주시고 더 같이 잘해보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사건 자체가 가해자가 많이 처벌되지 않은 이유가 그 해당 어플의 보안성 때문이잖아요. 수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률 또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딥페이크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청소년들에게 어른들이 조금 옆에서 지켜보고 올바른 교육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딥페이크가 이제 디지털로 뭔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최근 기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근 기술에 대해서 뭔가 법이 잘 따라오고 있지는 못한 것 같은데 조금 빠르게 법을 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